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지난 27강 제11장 식품의 색 개념 정리에 이어서 오늘 28강은 핵심 문제 제11장 핵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3쪽을 펴보시면 1번 문제 나와 있죠. 자, 오이김치의 녹색 채소. 자, 녹색을 띠는 것은 클로로필이죠. 오이 껍질과 속에는 우리 클로로필이란 지용성 색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갈색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죠. 보통 자, 이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로필은 어떻게 됩니까? 산성에서는 우리가 치환이 되죠. 자,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되면서 갈색으로 변하고, 알카리성에서는 자, 녹청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봅시다. 자, 갈색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 클로로필의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클로로필은 산성에서는 녹색에서 갈색을 띠고 알카리성에서는 자, 짙은 녹청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번 봅시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자, 1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2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죠. 보통 1번 봅시다. 일광건조에 의해 산화되어 퇴색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도 우리가 지용성이죠. 그 다음에 이소프렌 단위가 결합한 테르펜 기본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 구조에 대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시면은 자,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산과 알카리에 비교적 안정하다. 색 변화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맞습니다. 3번 봅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의 공액 이중 결합은 모두 시스형이다. 틀렸죠? 대부분 트랜스형입니다. 자,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계 공액 이중 결합은 보통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데, 자, 트랜스형이고, 이것이 한정해졌을 때는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시스형으로 변하죠. 그래서 트랜스형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십시다. 자, 다음 중 난항의 주색소는 했는데, 난항,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난항의 주색소는 우리가 잔토필 색소죠. 그래서 루틴 등이 해당된다. 그래서 잔틴, 제아잔틴이다. 그 다음에 크립토잔틴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토필 해가지고 우리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항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에서 잔토필이다 해가지고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안토잔틴은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 수용성 색소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로서 우리가 빨강, 파랑, 보라색에 자, 보통 식품의 수용성 색소가 됩니다. 카로틴 같은 경우는 지용성 색소죠, 여러분. 그 다음에 클로로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용성 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요거 자체는 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다음 중 안토시아닌에 속하는 것은 했는데, 보통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이렇게 돼 있죠.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은 펠라고니딘하고 그 다음에 시아니딘, 그 다음에 데니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로틴이다, 헤스페리딘, 그 다음에 코르세틴은 다르죠. 코르세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파에 있고, 헤스페리딘은 감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카로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알파, 베타 카로틴 해가지고 감마 카로틴 하는데, 콩당무에 있죠, 여러분. 당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안토시아니딘에 속하는 건 펠라고니딘, 그 다음에 시아니딘, 그 다음에 델피니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클로로필. 자, 이게 이제 엽록소를 얘기하죠. 엽록소, 클로로필을 녹색으로 고정시키는 기전은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온과 함께 우리가 고정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게 마그네슘 이온이 존재하는데 녹색을 띠고 있다가 수소 이온으로,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색을 띠죠. 다시 이거를 자, 염을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갈색에서 다시 자, 녹색을 띠게 되죠. 이랬을 때는 구리 이온이죠, 보통. 그래서 클로로필의 소량의 황산구리를 첨가하게 되면 구리 이온과 함께 자, 수소 이온이 치환되면서 구리 이온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다시 녹색을 띈다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클로로필 라제민 약 알칼리에서 클로로필린이 아니고 클로로필라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6번 봅시다. 자, 클로로필류. 자, 우리가 엽록소 얘기죠. 그래서 녹색을 띠는 클로로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블런칭 과정이죠. 1번. 블런칭 과정은 야채류의 색깔, 즉 클로로필에 의한 색깔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야채류를 급격히 고온으로 가열하는 경우 동일 온도로 서서히 가열시키는 경우보다는 클로로필의 색깔 유지가 더 잘 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자, 급격히 고온으로 가열하는 경우 서서히 가열하는 경우보다는 그 녹색의 색깔 유지가 더 잘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 4번 봅시다. 클로로필류를 중요하죠. 요거 구리, 아연 등의 염들과 함께 가열하게 되면 클로로필 속의 마그네슘 이온은 구리 아연들로 치환되면서 구리 클로로필 짙은 녹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금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죠. 데쳤을 때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 2, 4가 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3번을 봅시다. 강한 가열 또는 장시간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서 청록색의 분해 생성물인 포르피린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포르피린유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자, 봅시다. 강한 가열이나 장시간 가열에 의해 분해되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청록색이 아니죠. 강한 가열을 하거나 장시간 가열에 의해서 분해됐을 때는 갈색을 띠죠. 청록색이 틀렸습니다. 갈색 물질을 띈다. 그래서 산성이나 가열 시에는 우리가 보통 자, 갈색을 띈다는 거, 클로로필 지용성 색소, 이 클로로필이 갈색을 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베타카로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베타카로틴의 구조는 이론적으로 체내에서 두 분자의 바이타민 A가 될 수 있다. 그 나와 있죠. 그래서 바이타민 A가 될 수 있다. 프로바이타민 A 전구체가 되죠. 그래서 바이타민 A의 전구체가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공기 중에서는 쉽게 산화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항산화제들이 베타카로틴의 산화에 의해서 파괴를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베타카로틴은 그 자체 색깔과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로 이용한다. 널리 사용. 맞습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2번을 봅시다. 분자 내에 에폭사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잔토필이죠. 이건 에폭사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건 베타카로틴이 아니라 잔토필입니다. 그래서 잔토필 그룹이 이제 보통 에폭사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잔토필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은.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65쪽의 8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붉은색을 띠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셀프 미오글로빈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억과 그 다음 디귿이죠. 그 다음 메트미오글로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동물 색소로서 우리가 기억과 디귿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닌 같은 경우에는 옥시미오글로빈이나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했죠. 그렇게 됐을 때 색을 띠는 것이 아닌 것은이죠. 자, 8번 다시 보시면은 자, 8번 문제에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했죠. 그래서 설프미오글로빈이나 메트미오글로빈은 어떻게 됩니까? 설프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녹변, 그래서 녹변이 일어나죠. 녹색의 색깔로 변색이 되는 거고 메트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Fe2+일 때는 적색을 띠다가 Fe3+가 되면서 자, 산소와 함께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갈색을 나타냅니다. 산화됐을 때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세균에 의해서 변색이 됐을 때 녹색의 색깔을 띠고 그 다음 디귿은 산화에 의해서 메트미오글로빈 해가지고 자 Fe3+인 갈색을 띠죠. 근데 니은이나 니을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적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자,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은 기억과 디귿.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다음 중 탄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탄닌은 우리가 자, 미숙한 과일이나 종자에 존재하면서 떫은 맛과 쓴맛을 내죠, 여러분. 자, 이랬을 때 보통 색의 성분이지만 자, 봅시다. 1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 식물의 줄기, 잎사귀, 뿌리절기에 널리 함유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커피의 탄닌 성분은 클로로제닉 에이시드, 클로로제닉산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좁은 의미에서는 자, 디클리릭 에이시드, 그 다음에 갈라타닉 에이시드라고 말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2번을 보십시다. 탄닌 산화 생성물들은 짙은 홍색, 흑색, 갈색으로 식품에서 신맛을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탄닌의 산화 생성물들은 짙은 갈색, 흑색, 짙은 홍색 이런 색깔을 내는 건 맞죠? 자, 색깔에 영향을 주지만 자, 신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맛을 낸다가 틀렸죠, 여러분. 그래서 자,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을 봅시다, 여러분. 우선은 이 탄닌이 떫은 미성숙한 과일이나 이 종자의 떫은 맛을 내지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이제 불용성 탄닌이 되죠. 자, 수용성 탄닌일 때 떫은 맛이지만 불용성 탄닌이 되면 떫은 맛이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10번 봅시다. 미오글로빈의 산화에 의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미오글로빈 산화에 의한 변화. 자, 보시면은 자, 1번 봅시다.
육류 조직 중에 미오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하여 선명한 빨간색의 자 옥시미오글로빈 맞죠? 산화됐을 때 옥시미오글로빈, 또 옥시미오글로빈이 더 산화가 되면 메트미오글로빈이 되죠. 그래서 이때도 다 전부 붉은 적색을 띱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저장체로서 분자상의 산소와 결합하기 쉽다. 이것도 맞죠? 자, 산화되면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옥시미오글로빈은 계속 천천히 산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더 산화가 되면 우리 갈색의 메트미오글로빈이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자, 3번을 봅시다. 옥시미오글로빈은 Fe3+일 때가 갈색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메트미오글로빈이 됐을 때 Fe3+가 되면서 갈색이지만 옥시미오글로빈 같은 경우 Fe2+로서 우리가 산화됐을 때는 2+로 사된 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Fe2+인 철이다. 이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6쪽을 보시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절임된 육류 또는 그 가공품 속에서의 미오글로빈의 변화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은 선명한 색깔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 대해서도 매우 안정하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 구조식이 나왔었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은 육류 또는 그 가공품이 가열될 때는 먼저 글로빈 부분이 변성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햄 부분은 다시 이제 분홍색을 가진 열에 대해서 매우 안정된 니트로소모 크모젠이 되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은 Fe2+의 환원철로서 선명한 빨간색을 띈다. 아직까지는 Fe2+입니다. 갈색을 띠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절임 육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염류 용액에 오래 침지되고 있는 동안 염류 용액에 형성된 염산이죠. 야, 염산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첨가물로 들어가는 거 아질산이죠. 자, 아질산 같은 경우는 변색을 방지하죠. 그러니까 색깔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발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질산이죠. 보통 질산염이나 아질산에 의해서 미오글로빈은 선명한 빨간색인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형성된다. 그래서 염산이 아니라 아질산이다 해가지고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봅시다. 식초로 생강이 빨게 되는 이유는 했는데 식초면 산성이죠. 자, 우리가 보통 안토시아닌은 pH에 따라서 세 가지 색이 나타나죠.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알카리성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뭡니까? 생강에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산성에서 자, 붉은색,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안토시아닌은 pH 산성에서 무슨 색이죠? 적색. 그 다음 중성에서는 보라색을 띠고 알카리성, 염기성에서는 청색을 띱니다. 그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이죠. 안토잔틴 객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토잔틴 객소는 식물성으로서 수용성이죠. 산에는 안정하지만 아질성에서는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콘을 형성하고 갈변을 하죠, 보통. 그래서 일부 금속과 결합하여 독특한 색깔을 지닌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랬을 때는 보통 산성 조건에서 불안정. 1번 틀렸죠? 안정이죠. 산성 조건에서는 안정하다. 그 다음 2번은 식물의 꽃과 열매에 포함된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나 색에는 변화가 없다. 아니죠. 색에 변화가 있죠, 여러분. 그럼 맞는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죠. 알칼리 용액에서 칼콘이 되어 황백 갈변한다 해서 알칼리 용액에서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산성에서는 안정하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불안정했을 때 색깔이 변색이 될 수 있죠. 안정했을 때는 그 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번 문제 가봅시다. 어떤 경우에 클로로필이 페오피틴으로 변하는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나는가 했는데 가열 시죠. 푸른 채소로 물과 함께 뚜껑을 닫고 끓였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클로로필을 산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갈색으로 변한다고 했죠. 클로로필이 포르핀에 이제 결합해 가지고 자,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과 치환됐을 때 이제 갈색을 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봅시다. 뚜껑을 닫고 끓이게 되면 그 유기산이 휘발되지 못하고 산을 형성하죠. 그러니까는 가열을 했을 때 그 산이 이제 뚜껑에 의해서 자, 나가지를 못하고 증발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끓인 물은 산성이 되면서 우리가 갈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색 채소를 갖다가 우리가 데칠 때는 뚜껑을 열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끓였을 때는 그대로 녹색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닫고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그 용액이 산성이 되면서 불안정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자,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쪽 봅시다, 여러분. 자, 15번이죠. 다음 색소 중 포르피린 구조를 지닌 색소. 자, 포르피린과 자, 결합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게 클로로필이죠, 여러분. 그래서 클로로필과 햄색소는 자, 필월 핵 4개. 그 다음에 핑기로 연결된 그 다음에 포르피린 구조로 돼 있다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16번에 강귤에 존재하는 것이죠. 헤스피리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봅시다. 보통 우리가 는 비타민 P라고도 명명했다. 그 앞장에도 나오죠. 비타민 P라고 했는데 감귤에 존재하는 헤스피리딘, 이게 맞죠? 16번의 답은 1번이고 2번 쓴맛을 내는 거 아니죠. 보통 쓴맛을 내는 건 뭡니까? 나린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양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은 바로 커세틴이죠. 그래서 커세틴이고 그러니까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자, 이소플라본으로도 구분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다음 중 조색단. 자, 우리가 발색단이 있고 조색단이 있다고 했죠. 자, 조색단이란 건 뭡니까? 발색단에 결합해서 색이 나타나고 원래의 색보다 선명하게 더욱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작용기로서는 시기, 그 다음에 아미노기, 카르복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색단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색을 더 선명하게 하는 거죠. 발색단에 결합해서 OH 드록시기, 그 다음에 OH 카르복시기, 그 다음에 아미노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 2번, 4번은 뭡니까, 여러분? CO나 N2나 그 다음에 니트로기 같은 경우는 자, 색단에 해당하죠. 발색은 뭐 그 색깔의 기본 원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 2, 4는 발색단이고 바로 3번이 조색단이 된다 해가지고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봅시다. 비서 같은 것을 가열했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주로 어느 반응에 기인하느냐. 이거는 뭐 다음 그 전에 앞에 나와 있었죠. 보통 마일라드 반응이죠. 그래서 마일라드 반응이나 캐라멜화 반응입니다. 이렇게 마일라드 반응은 당과 단백질에 의한 갈색화, 그렇죠? 그 캐라멜화 반응은 당에 의한 갈색화 변화죠.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현상이 있을 때 마일라드 반응이 있었습니다. 캐러멜 같은 경우는 자, 당에 의한 갈색 변화, 갈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빵과 비스킷은 설탕의 당과 우유, 밀가루, 단백질 성분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하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번의 3번에서는 비효소적 갈변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 268쪽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물에 녹는 식물성 색소는 자, 수용성을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지용성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하고 클로로필,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동물성 색소입니다, 여러분. 동물성 색소. 그러면은 자, 물에 녹는 수용성인 식물성 색소는 우리가 2번 플라보노이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 19번. 자, 20번 봅시다. 다음 중 캐 가재를 삶았을 때, 각각류를 삶았을 때 자, 녹청색에서 껍질이 녹청색에서 뭐로 변하죠? 적색으로 변하는 색소 성분을 냈는데 아스타신이죠. 아스타신. 보통 아스타잔틴일 때는 청록색을 띠다가 이것이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중에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는 아스타신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봅시다. 중 잔토필에 속하지 않는 색소는 했죠. 자, 보통 우리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카로틴유하고 잔토필로 분류됩니다. 뭐 카로티노이드계는 이제 지용성인데 카로틴유와 잔토필로 분류되는데, 카로틴유는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이 있죠. 그 다음에 라이코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에 속하는 거는 크립토잔틴, 그 다음에 루틴, 이런 것들은 바로 잔토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카로틴유에 속하는 겁니다. 카로틴유는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과 우리가 라이코펜이라고 해당하니까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해설에도 나와 있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는 카로틴유와 잔토필로 분류가 된다 했을 때 1, 2, 4 같은 경우는 잔토필에 속하는 색소지만은 3 같은 라이코펜은 자, 카로틴유에 분류가 되는 색소입니다. 12번 봅시다. 토마토나 수박의 붉은 색깔은 일반적으로 어떤 색소에서 기인하는가 했는데 바로 이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서도 라이코펜 성분입니다. 여러분, 라이코펜 성분에서 카로틴류의 라이코펜 성분에서 자,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다음 중 중조를 넣고, 자, 보통 이제 염기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염기성 소다를 넣고 찐빵이 누런색, 황색으로 변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파본 색소가 알칼리에 의해서 변색됐기 때문입니다. 이 중조가 알칼리성입니다. 염기성. 그래서 소다라고 얘기하죠. 탄산수소 나트륨. 이게 이제 약한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이 플라본 색소 알칼리에 변색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염기성용의 알칼리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칼콘이 되죠. 칼콘은 황색 또는 짙은 갈색을 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산성, 중성, 알칼리성 변화에 따라 색깔이 다양하게 변하는 색소하면 뭐죠? 여러분, 안토시아닌계 색소죠. 그래서 안토시안 해가지고 안토시아닌계 색소 하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안톤틴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보노이드다, 잔토필 이런 것들은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로서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답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갑시다. 식품의 가공,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여러분. 자, 기억 봅시다. 자, 김치가 익어감에 따라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한 것은, 자, 이거 중요하죠. 체크합시다. 엽록소의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과 치환되어 자, 페어피틴이 되기 때문이다 했는데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맞습니다. 옳은 것은. 자,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와트콘 가공 시에 클로로필의 녹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구리이온을 사용한다. 그렇죠? 자, 우리 클로로필에는 색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슘 이온이 존재하면서 녹색이죠. 근데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다시 이것들 금속염, 뭐 황산구리를 조금 첨가하게 되면 자, 수소이온이 구리이온으로 치환되면서 다시 녹색을 우로 여러분. 그 다음 디귿번 봅시다. 새우나 게 등의 각각류를 가열하면 자, 단백질, 자, 글로빈이 변성되고 아스타잔틴이 아스타신으로 되죠. 이때 붉은색을 띠게 되죠. 그래서 또 맞습니다. 녹청색에서 아스타잔틴일 때는 녹청색이었다가 아스타신이 됐을 땐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니을을 봅시다. 햄, 소시지 등의 육류 가공품이 안정한 적색을 유지하는 것은 발색제. 이때 뭡니까? 발색제가 질산염이죠. 질산염이나 첨가하여 미오글로빈이 메트미오글로빈이 됐을 때 Fe3 플러스를 가진 갈색입니다, 여러분. 자, 아니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될 때는 적색이 되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해가지고. 자, 그래서 니을은 틀렸습니다. 메트미오글로빈은 Fe3 플러스를 가진 갈색이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된다 해서 자, 니을은 틀렸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25번. 그 다음에 26번 봅시다. 다음 중 아스코비나제. 자, 비타민 C 효소죠. 작용을 억제시키는 데 관여하는 색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자, 아스코비나제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데 관여하는 색소. 자, 안토시아닌이죠. 그래서 안토시아닌의 특징은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pH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갖는다. 반드시 외워두시고, 자, 금속 염에 의해서는 회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아스코비나제, 자, 비타민 C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가시죠. 270쪽에 27번 문제를 봅시다. 안토시아닌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화항소라고도 한다. 화항소가 아니죠, 여러분. 화청소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주로 당질과 결합한 그 배당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화청소라고도 얘기한다 하고, 그 다음에 자, 주로 단백질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했는데 자, 당질과 결합하여 존재한다죠. 이게 틀렸습니다. 1번, 2번이 화청소고 당질과 결합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자, 당질과 결합했을 때를 우리가 다른 화합물 했을 때 우리가 배당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산과 알칼리에서 뭐 안정하다고 했는데 자, pH에 따라 색이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pH에 따라 색이 다 달라지죠. 산성에선 적색, 중성에선 자색, 알칼리에서는 청색을 띠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변하니까 산염기 중성에서는 불안정하다. 자, 그럼 3번을 봅시다. OH가 많을수록 청색이 짙어진다 했는데 27번에 자, OH기 히드록시기가 많으면 청색이 짙어지고 OCH3가 많아질수록 적색이 짙어집니다. 이거 알아둡시다, 여러분. 밑에 체크하시고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 28번 봅시다. 다음 중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했는데 말비딘, 펠라르고니딘, 델피니딘 나와 있는데 시아니딘이죠.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건 시아니딘계 색소를 얘기합니다. 보통 자 델피니딘은 포도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29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타닌 떫은 맛, 쓴맛을 내는 것이죠. 타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기억. 과일이 익으면 자 보통 미성숙한 과일에서는 수용성 타닌이죠. 그러다가 과일이 타닌의 성분은 자 우리가 색은 무색입니다. 근데 자 과일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성 타닌이 떫은 맛에서 불용성 타닌이 되면서 떫은 맛이 사라진다. 기억 맞습니다 여러분. 니은 봅시다. 주로 무색이지만 산화되면 우리가 갈색, 흑색 등의 갈변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여러분. 디귿 식품 중에 포함된 포리페놀 화합물로 떫은 맛을 낸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니을 봅시다. 타닌의 산화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 홍차라고 바꿉시다. 자 홍차입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해가지고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번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밤의 주된 껍질 성분에 있죠. 떫은 맛에 이 타닌 성분은 무엇인가 했는데 엘라직산 해가지고 자 엘라직 에이시드 이렇게. 그 다음에 커피에 있는 타닌 성분은 뭡니까? 4번이죠. 클로로제닉 에이시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에 있는 거는 12월 해가지고 12월 해서 감에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1쪽 봅시다 여러분. 1번 문제죠. 식물의 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안토시아닌이죠. 1번은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녹차, 홍차에 산화된 갈색 색소가 아니죠. 자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딸기, 포도, 과지 이런 적색 자 분색, 그러니까 적색과 우리가 보라색을 띠는 것이죠. 그래서 딸기, 포도, 가지, 과채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색소. 그 다음 3번 봅시다. 피코시아닌이라고 나왔죠. 피코시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죠? 홍조류. 주로 청색을 띠죠. 자, 각각류 적색 색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안탄틴이죠. 4번에. 안탄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자 적색 같은 경우는 카로티노이드계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추 토마토에 있는 거는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입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는 식물의 잎, 열매, 곡류의 다막, 황색을 띠는 색소이다 해가지고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2번 갑시다. 다음 중과 그 식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헤스피리딘 감귤 껍질 맞습니다. 다이진 같은 경우는 두류에 있는 거, 그 황색 콩이죠. 그 다음에 트리틴은 밀가루죠, 여러분. 그 다음에 토마토에 있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자, 아피닌이라고 했는데, 아피제닌은 우리가 옥수수죠. 다망색을 띠는 옥수수입니다. 토마토에 있는 적색의 색소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죠, 여러분. 32번의 답은 3번이게 되겠습니다. 3번 갑시다. 미오글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물성 색소죠. 동물객소인데 자 기억 봅시다. 니트로조기는 색소를 안정시키는데 이용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헤마틴의 염화물은 헤민이 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복합단백질로서 철, 그 다음에 포피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죠? 자 니을 포피린 환의 질소 원자들은 철과 공유결합과 베이결합으로 연결돼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갑시다 여러분. 동물성 색소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미오글로빈,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물색소라고 볼 수 있죠. 플라보노이드계가 이제 우리가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성 색소입니다 여러분. 구아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성 표면에서 광채를 나타내는 색소죠.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 각각류에 존재하죠. 노란색을 띠는 거. 이게 가열이 되면은 우리가 아스타신으로 변하면서 붉은색을 띱니다 여러분. 자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혈액에 붉은색을 내는 색소죠 여러분.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그 다음 212쪽 봅시다 여러분. 4번이죠. 햄이나 소세지를 만들 때 자 우리가 발색제죠. 질산염 처리를 하여 얻은 선홍색의 안정한 물질을 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선홍색의 안정한 물질은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라도 해도 되고 니트로 미오글로빈이죠 여러분. 선홍색이 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산칼륨이나 질산칼륨 같은 경우로 우리가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변하죠 여러분. 자 색을 선명하게 더 할 수 있는 발색제로도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6번 봅시다. 햄색소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숙성된 육류의 색소는 F3+,
Fe3 플러스는 갈색이죠, 여러분. 숙성이 되면 적색인데 이때는 철분 이온, 보통 우리가 Fe2 플러스일 때 적색을 띱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햄에서 이제 철분을 함유했을 때고 Fe3 플러스 더 산화, 이건 어느 정도 산화된 거죠. 더 산화됐을 때 우리가 갈색을 띈다 해가지고, 즉 숙성된 육류 같은 경우는 변폐는 아니죠. 그래서 Fe2 플러스인 옥시미오글로빈 같은 경우 한번 산화됐을 때는 아직 Fe2 플러스인 적색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여기서 옥시미오글로빈이 산소와 함께 더 산화가 됐을 때 이때는 이제 변색이 되는 것이죠. 더 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옥시미오글로빈이고, 이렇게 갈색을 띠는 게 바로 여기 메트미오글로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더 산화됐을 때 육색소는 Fe3 플러스죠. 메틸미오글로빈이 된다는 건 Fe3 플러스 갈색을 띱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육화공품에 변하지 않는 색소는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 여기 얘기했죠. 육가공품에 변하지 않는 색소는 했을 때 미오글로빈이 아니고 니트로조 미오글로빈이죠. 그래서 니트로 미오글로빈이나 니트로조 미오글로빈이다 해가지고 바꿉시다, 여러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가된 육류의 색은 Fe3 플러스인 헤마틴이 된다. 자, 이건 맞죠? 글로빈이 변성되고 햄과 글로빈으로 나눠지는데, 자, 헤마틴에 의해서 갈색이 되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36번의 3번 중에서 콜레미오글로빈이나 베르도미오글로빈은 뭡니까? 녹변 현상이죠. 자, 변폐가 되는 저장 육류가 오래됐을 때 녹변 현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색소라고 했는데 틀렸죠, 이거는. 자, 이건 변했을 때의 색소입니다, 여러분. 변폐가 됐을 때. 자, 37번 봅시다. 잎의 엽록소에 들어있는 금속은, 엽록소가 클로로필이죠. 클로로필에 함유된 금속은 마그네슘 성분이죠.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다 해가지고 3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번 문제 가봅시다. 클로로필, 엽록소가 산성에 의하여 갈색으로 변화되는 주 원인이 되는 물질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는 거 클로로필이 자, 됩니까? 페오피틴으로 됐다가 다시 강한 산성, 계속 약산에 의해서는 페오피틴이 됩니다. 근데 산성이 계속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페오포바가 되죠. 그래서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갈색으로 변하는 거. 산에서는 불안정하죠, 여러분. 알카리에서는 안정하지만.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이고, 요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39번 봅시다. 요 비슷한 문제가 또 있죠. 39번 중요하죠. 다음 중 클로로필을 녹색으로 다시 고정시키는 거. 자, 갈색으로 변해도, 자, 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 이온으로 치환되는데, 자, 구나 아연을 첨가하게 되면, 그 염을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이온이 다시 구리 이온과 아연 이온으로 치환되면서 다시 녹색으로 색깔이 돌아오죠, 여러분.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3쪽 봅시다. 40번 문제. 클로로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자, 엽록소, 지용성 색소인 엽록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0번 체크하십시오. 알카리로 처리하면 녹색의 클로로필 라이드, 그 다음에 클로로필린, 나중에는 더 염기성이 강해질 때는 클로로필린 형성한다. 그렇죠? 짙은 녹색 형성 맞습니다. 니은, 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갈색의 페오피틴, 더 강한 산에서는 포바이 되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포르피린 고리의 디귿 봅시다. 포르피린 고리의 중앙에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된 구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을번 나와있죠. 구리 이온과 함께 가열하게 되면 청록색의 구리 클로로필을 형성한다.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영,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는 것이죠. 그 다음 1번 갑시다. 귤의 껍질에 존재하며 바이타민 P의 작용을 하는 안토잔틴 구조를 가진 색소 뭐죠? 헤스피리딘이죠, 여러분. 자, 헤스피리딘입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되겠습니다. 자, 12번 봅시다. 안토잔틴 색소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죠. 안토잔틴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 게, 자, 식물체 내에서 뭐로 존재하죠? 배당체로 존재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용 성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합된 당류의 영향을 받고 보통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죠. 안토시아닌이 아니라 플라보노이드계 색소이기 때문에, 자, 이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로서 알카리성에선 불안정합니다. 산에서는 안정하고, 이런 부분 반드시 보시고, 그랬을 때 뭡니까? 결합된 단당류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그 다음 2번 체내에서 배당체 역할, 당과 다른 화합물로
같이 섞여서 그 다음에 바이타민 P 작용을 갖는 것도 있다. 맞습니다. 3번이죠. 알카리와 산소 매우 불안정하다. 알카리에는 불안정하지만 산은 안정합니다. 그래서 알카리에서 변색이 되죠, 여러분. 4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안트루단친 색소는 보통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로서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부르죠. 274쪽 봅시다. 4번 안티아닌 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용성 맞습니다. 자 1번 산알칼리 효소에 의해서 자 변색이 된다. 그쵸? 산성에서 알칼리에서 효소에 의해서 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철이온과 결합하면 청색을 띈다. 착화함을 나타낸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신체 세포 중에 배당체 형태로 존재한다 했는데 안토시아닌 게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C2, C6, C3의 골격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C6, C3, C6의 골격 구조를 갖는다 해서 13번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44번 봅시다. 가지 청자색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잔토필, 카로틴, 라이코펜이 아니죠. 여러분 가지의 청자색은 안토시아닌계 색소죠. 그래도 자 보통 카로틴, 라이코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죠, 여러분. 그래서 안토시아닌계 색소로는 나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순인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시다. 소고기 장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발색제를 첨가하면 선홍색을 띠는 원인이 되는 물질은 자 이것이 뭐로 변합니까? 자 미오글로빈 자체가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으로 변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색 방지용으로 발색제 입니다. 그 다음에 46번 이거는 다른 항에 해당하죠. 다음 중 색소와 함유식품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리보플란 같은 경우는 달걀 흰자 맞습니다. 보통 타닌에 있는 거 커피차 맞죠. 그 다음에 베카샤닌 해가지고 레드비트 맞는데 나린진 했을 때는 자 나린진 같은 경우 강귤류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계 색소로서 쓴맛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프로토포피린 해가지고 프로토포피린 고리가 이가의 철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동물의 육색을 갖게 하는 동물 특유의 색소. 햄은 색소 맞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색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페로프로토포피린 가지고 이렇게도 부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분자 상태의 산소와 쉽게 결합하게 되면 선명한 짙은 색의 메트미오글로빈은 자 메트미오글로빈은 갈색입니다. 선명한 한번 산화됐을 때 선명한 짙은 색의 옥시미오글로빈이죠. 근데 이 Fe2+를 가진 자 적색의 옥시미오글로빈이 됐다가 이 옥시미오글로빈이 한 번 더 산화돼서 Fe3+를 가진 메트미오글로빈 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이때 빨간색에 나타나는 건 메트미오글로빈이 아니라 옥시미오글로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75쪽 봅시다. 다음 중 햄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1번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색은 선명한 적색. 그렇죠?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의 이 햄 색소가 있는데 선명한 적색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봅시다. 미오글로빈은 공기 중에 한번 노출됐을 때는 쉽게 자 옥시미오글로빈 한번 산화됐을 때 Fe2+인 적색을 나타내는 옥시미오글로빈으로 산화된다. 이거 더 산화됐을 때는 메트미오글로빈 갈색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3번은 염지육의 홍정색은 미오글로빈이 산화질소와 한칼 그죠? 결합되어 생성되는 물질로서 나타난다 했는데 보통 우리 햄이나 육류 가공품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아질산염, 질산염을 첨가하면 산화질소와 결합되면서 우리가 적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메트미오글로빈은 이가가 아니라 산가철이죠. Fe3+ 산가철로서 우리가 갈색을 띱니다. 48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48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2번 수소기온과 복합염을 형성한다. 맞습니다. 3번 쓴맛과 떫은맛. 자 미성숙한 과일이나 종자에 나타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철분과 칼슘을 흡수를 억제한다. 맞습니다. 자 49번의 1번 탄닌은 갈색 색소이다. 탄 자체는 무색이라고 했죠, 여러분. 변색이 됐을 때는 뭐 홍색이나 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이죠. 산화됐을 때는 갈색, 흑색, 홍색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49번의 1번이고 50번 봅시다. 다음 중 탄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수용성 쓴맛 떫은 맛을 냈을 때 수용성 탄닌은 물에 용해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펠화합물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쓰고 떫은 맛을 가지고 있다. 맞죠? 자, 봅시다. 금속 이온에 의하여 갈색이 더욱 안정화된다. 우선은 탄닌은 무색이죠. 금속 이온과 반응해서 회색으로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회색을 형성합니다. 회색으로 변색이 된다 해가지고 5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276쪽에 51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동색소에서 녹색을 띠는 것은 했는데 녹변 현상이죠. 세균에 의해서 녹변 현상을 띠는 것은 설프 미오글로빈이죠. 여러분 3번이죠. 해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색을 나타내고 매트 미오글로빈은 갈색을 나타내고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은 붉은색, 적색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5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죠. 여러분. 각 색소의 특징 중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열한 것을 했는데 52번 체크합시다. 중요하죠. 자, 클로로필 나왔는데 포피린 환에 겹되고 마그네슘 이온이 산에 의해 수소 이온과 치환되면 화색의 색깔색을 나타내는 거 페오피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산화됐을 때는 우리가 수소 이온과 더 산에서는 자 페오포바이드가 되는데 페오피틴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페오피틴이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이 수소이온과 치환되면 그 다음 카로티노이드계 봅시다. 많은 수의 공액 이중결합이 있고 식용 유지의 광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니은 뭐 작용합니까? 니은의 강력한 소고제다 했는데 자 1중앙산소죠. 그래서 1중앙산소의 강력한 소고제로 사용한다. 산화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1중앙산소 그러니까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천연 카로티노이드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 안토시아닌 봅시다. 안토시아닌인 기본 구조에 C2에 붙어있는 페닐기에 수산기가 3개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델피니딘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포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토잔틴 봅시다. 투펜벤조피론의 기본 구조를 가지면 메레 루틴 그 양파 껍질에 쿼세틴이죠. 쿼세틴이 있다. 쿼세틴 해가지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1장 28강 자 우리 핵심 문제 풀이를 했고 29강에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식품의 갈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